안녕하세요. 무스페라임 길드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모로크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키우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것들 확인할 거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 처리를 하셨을 컨텐츠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벤트 체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측 상단에 알림 누르시면 이벤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즉시 이동이 막혀 있는데, 즉시 이동이 안 되면 커뮤니티 이렇게 찍으시면 여기서도 이벤트 확인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난번에 길드 소개를 자세히 안 해드려서 먼저 길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길드 가입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텐데, 길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는 기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전에 아스신의 비석이라는 걸 봤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말하면 능력치를 올리는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스킬 강화나 능력치를 주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스신의 비석 해제권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이제 길드 오시면 길드 기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길드에서 기부를 해서 능력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부하는 건 길드의 비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스 잡템인데, 이렇게 보스 잡템을 기부하면 옆에 보이시죠? 금은장을 주고, 이렇게 일반 잡템을 기부하면 좌측 상단에 일반 공운이라고 해서 저기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보신 그 룬판에서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개수가 모자라서 그런데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게 기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활성화했는데 축복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길드 재화, 기부해서 얻는 재화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길드 재화랑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지금 성장 미션 열심히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열어줬을 텐데, 여기 여신 축복이라고 보시면 능력치를 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LGP 축복은 체력 올려주는 거고, 옆에 공운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돈이랑 이런 게 나와 있고, 밑에 보시는 이 노란색은 그 게시판 퀘스트 같은 거 하거나 길드 기부하다 보면 주는 건데, 여기에 그 능력 올릴 때 들어가는 돈을 좀 줄여주는 쿠폰이에요. 하나에 2000제니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는 건 아닌데, 뭐 나중에 능력치를 올리다 보면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이게 길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길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길드 자판기에서 기도 카드라는 걸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공성전을 뛰셔도 얻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능력치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기도에는 공격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방어에는 뭐 HP나 마법 방어력 이런 게 있고, 원소는 속성 공격력을 올리거나 속성 공격력 피해를 줄여주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라그나로크 M은 쌓아 올리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어디서 사냐면, 여기 이제 길드 자판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3시 쪽에 오면 여기서 매주 명예 포인트라는 걸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명예 포인트는 공성전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었는데 이렇게 팔죠. 400명예 포인트 이렇게 팔고, 여기는 이제 길드에서 길드의 미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길드에 그 미션 같은 게 따로 있거든요. 일주일에 뭐 예를 들면 몇 명이 카드 던전을 클리어했다, 몇 명이 출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건데, 그 보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때문에 주는지 나오죠. 이거는 지금 길드 퀘스트란 건 아니고 길드 만들었을 때 주는 보상이에요. 그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이런 식으로 길드 NPC들이 퀘스트를 주는데요. 이걸 깨면 이것도 또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깨면 보상을 주는데, 보상으로 뭐 다양한 걸 줘요. 그 문장을 줄 때도 있고, 여기도 보면 뭐 사진 찍어 오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는데 깰 수 있는 미션들 위주로 깨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깨진 않을 건데, 길드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길드 던전인데, 이거는 길드 가입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돼야 갈 수 있어요. 그렇고 들어가시면 그 보스가 5마리 등장을 하는데, 미니 보스랑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5마리가 다 보스이진 않고 섞여서 나오는데, 이거는 채널마다 출연 보스가 달라요. 그래서 모로코는 지금 1채널부터 3채널까지 있는데, 3채널에 있는 길드들은 다 똑같은 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데빌링이 있죠. 잡아보면 길드 던전이 필드보다 아이템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미스트레스 잡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스를 잡고 나면 행운 코인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사위를 누르면 이 보스를 잡고 얻는 보상을 한 번 더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보스가 나오면 도전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프리온이 나왔는데 쟤는 일단 때리다 보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잡진 않을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보스가 나오고요. 얘들을 다 잡으면 얘들이 드랍하는 아이템, 실제로 드랍하는 아이템을 그대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하는 숙제 중에 꽤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길드에 대한 거는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간 컨텐츠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무한의 탑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한의 탑은 이즈루드에서 갈 수 있어요. 이동을 해보면, 이게 저는 지금 한정 특전이 없어서 무탑으로 바로 워프를 못하는데, 원래 한정 특전이 있으면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이즈루드 와서 여기 2시 쪽 NPC한테 가면 말을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 탑에 유래 찍으시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탑이 있어요. 이 탑도 여기는 100층으로 구성된, 쉽게 말하면 인스턴트 던전인데, 그 각 층마다 몹이 나와요. 그래서 몇 층마다 미니 보스가 나오고 10층마다는 반드시 MVP 보스가 나오는데, 이 보스 출연도 채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3채널의 10층에서는 뭐 엔젤링이 나온다면 2채널의 10층에서는 뭐 데빌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장비가 되고 보스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이템 좋은 걸 주는 애들을 골라서 다니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초반에는 잡기 어려운 보스들을 피해서 다니는 용도로 많이 쓰고, 몇 층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루하니까. 제가 저번에 길드원들이랑 영상을 찍어봤는데 70층까지 찍으려니까 한 4, 50분 걸리더라고요. 장비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클리어 영상이 제 유튜브에도 있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층을 올라가다 보면 보상을 주죠. 원래는 1층부터 그 일반 몬스터가 나오는데, 그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40층까지 제가 몬스터를 잡아놓으면 다음 주에는 40층까지는 몬스터가 보스만 나와요. 그런 식으로 편의성 기능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아이템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드원이랑 같이 가능하면 올라가실 수 있는 데까지 매주 등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10층에는 보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사실 평소에 MVP 보스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보스 정보도 얻으시고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무탑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탑 하시다 보면, 무탑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컨텐츠하고 퀘스트 하시다 보면 이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낙원단 주화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어디 쓰냐면 의상을 제가 전에 수첩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튜토리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의상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상들 중에 그 저한테 필요한 능력치, 공격력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의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수첩 세 번째 탭 보면 의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거나 만드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물리공격 캐릭터니까 이렇게 공격, 물리공격 누르시면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목록이 나요. 마찬가지로 마공 누르면 마법 공격력 올려주는, 옆에 이렇게 보이죠? 만들면 마법 공격력 4.5 올려주고 저장하면 8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의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다 비싸거든요. 다 비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만들지만 비용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낙원단주화가 630개 든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만드실 때 들어가요. 그리고 낙원단주화는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여기 와 보시면은 행운상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아이템을 일정하게 구입하는 기능인데 매주 구성품이 달라져요. 그것도 마을마다 위치가 달라서 NPC 찾으시면 나올 텐데 여기 행운상인 있죠. 네, 이렇게 행운상점 보시면 여기 이제 모로콘 특히 재료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계정 공통은 아니고 캐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낙원단주와 참고로 옮기시면서 내가 제작한 아이템에 필요한 재료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지금 저희가 용병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용병을 찍어서 여기 서류 같은 모양 찍어 보시면 이 친구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스킬들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잠겨있는 스킬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론 같은 경우는 SP를 회복시켜 주거나 제가 죽으면 살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금은 활용을 못 하는데 그 낙원단 주화로 이 용병들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테라 3시에 오시면 여기서 그때 우리가 용병 고양이 고용했었잖아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상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낙원단 주화로 장비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고론을 쓰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론 장비를 다 사볼게요. 중복은 안 되니까 하나씩만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면 인벤토리에서 이제 이걸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기능이 해제됐다고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 다음에 고론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열렸죠. 이렇게 부활 기능 뭐 이렇게 SP 채워주는 기능 이런 게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병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샹키랑 고론 쓰니까 이 두 친구는 장비 사서 스킬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는 이제 사냥하시다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요리 재료 같은 것들 모이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뭐 능력치 올리는 거 중에 요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요리함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리들인데 이렇게 재료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수첩 보시면 요리 칸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열어놔서 안 보이나? 그래서 요리도 레시피가 있고 그 레시피 따라서 이제 능력치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상인은 어디 있냐면 프론테라 12시에 있어요.
간혹 보면 저도 약간 버벅거리면서 말씀드리긴 한데, 이게 왜냐면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게임을 다시 해서 그래요. 기억을 더듬어서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실 거면 아마 여기 디바인 뭐지 성장 수첩에 있을 텐데, 요리 배우는 게. 잠시만요. 이렇게 음식의 유혹이라고 16일 차에 있네요. 이걸 따라가면 이제 요리사 길드로 이제 안내를 해줄 건데, 프론테라 12시로 갑니다. 전에 왜 집사 고용했던 데 있죠? 그 근처인데,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되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요리 능력치는 제작 능력치가 있고 맛보기 능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하라고 하죠. 심오하다고.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면 퀘스트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말을 걸죠. 메뚜기 다리가 사냥을 했으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계속 재료를 좀 줄게요. 이렇게 요리책이란 걸 줘요. 이렇게 보시면 책이 생겼죠? 사용해 보시면 여기 이제 레시피가 있고 제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인데, 옆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데 이건 내가 이걸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별 등급이 높을수록 어려운 요리인데 당연히 효과도 좋고 능력치도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식재 넣기 하면 재료를 넣는데, 보시면 옆에 성공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83%의 확률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올리냐, 요리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요리 레벨이 오르고 제 요리 경험치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리책 등급이 오르면서 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 보시면 퀘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퀘스트 깨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산적 만들어 보라고 하죠. 이건데 여기 몇 개 만들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4개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하시다 보면 되게 이 애니메이션이 짜증날 텐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별 모양 찍어서 애니메이션 끄시면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냥 바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깨면 점점 이제 요리사 진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긴 한데 필요한 거니까, 재료는 뭐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사냥하다 보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퀘스트를 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얻고 요리책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레벨 2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리를 올려서 이제 드디어 아까 없던 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레시피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능력치도 이렇게 있죠. 쿠킹은 그래서 50개인가 100개인가 요리를 만들면 10레벨이 되고, 맛보기는 요리를 50개인가 100개인가 먹으면 돼요. 이게 처음보다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원래 옛날에는 100개 만들고 100개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뭐 조금씩 거의 맛보기 수준이었지만 초보자분들한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 영상에서는 그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중에 캐릭터 세지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돈을 1700만 정도 모아놨는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를 뭐 제 주관적으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로코 초보자 가이드를 6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유튜브에 요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각 직업에 대한 공략을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게임 3년 했지만 모든 캐릭을 해본 건 아니니까 캐릭을 전부 다 다뤄 드릴 순 없고, 다만 제가 공략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략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정도 들으신 다음에 유저 카페 와서 질문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컨텐츠를 꾸려서 초보자 영상은 계속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즐기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컨텐츠가 사실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도 나중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레벨링 설계할 때는 복잡한 거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접근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랬던 건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잘 하신 분들은 빠뜨린 거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도 천천히 도움되는 컨텐츠들은 계속 개발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게 그 공략 읽어드리는, 직업별로 공략 읽어드리는 영상 준비하고 있고, 각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영상을 특히 공성전 위주로 좀 만들려고 해요. 아무래도 공성이 그래도 모바일 게임이지만 그 MMORPG의 꽃이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달드린 건 별로 없는데 보여드려야 되는 게 좀 많아서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